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일 오전 11시 55분입니다. 오늘 새벽에 북한이 동해를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게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일본의 시마네현 앞바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동해안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은 탐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략미사일로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이 몰래 일본 또는 저 미국에 접근해가지고 쏘면은 사정거리가 짧더라도 로스앤젤레스나 뭐 샌프란시스코 또는 더 멀리 날아가서 저기 덴버까지 때릴 수가 있죠. 이 사정거리가 지금 쏜 미사일이 사정거리가 2000 내지 2500km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ICBM과 같은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위반입니다. 결의 위반입니다. 결의. 어떤 형태의 탄도미사일도 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오늘 좀 웃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한 발과 관련하여 일본에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라고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일본이 오늘 미사일과 관련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정보 공유 요청을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의해서 정보공유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일본의 정보가 우리 안보에 절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해상으로 날아가는 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자산으로 정확하게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근해에 떨어진 것은 우리가 잡을 수 있었겠지만 일본 쪽으로 날아간 상당히 사정거리가 긴 것은 일본 정보를 얻지 않으면 정확한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재인 남쪽 대통령은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을 파기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반대했는데도 파기를 했습니다. 누구 지령을 받고 파기를 했는지 그건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게 한일 관계를 파탄내고 그 다음에 한미 관계를 파탄내고 그리하여 미국이 문재인 정권의 등을 돌리도록 만들어 가지고 미국 스스로 한미 동맹을 해체하든지 아니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당장 한국 안보에 대한 자해 행위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1월 22일까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국방부가 정보 공유 요청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공개적으로 이것을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모습을 받고 있습니다. 11월 22일까지 문재인이가 이걸 취소하느냐 마느냐가 앞으로 한미 동맹에 큰 암문을 들이울 것인지 그나마 최소한의 피해로 최소한의 실수로 막을 것인지 11월 22일입니다. 11월 22일 어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핵심 지휘부 몇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를 해가지고 9월 19일에 정경두 현 국방장관, 송영무 전 국방장관을 이적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서 이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요새 서울중앙지검 산하에 옛날에는 공안부라고 불리고 요새는 공공조사부라고 불리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서 고발인 조사를 함으로써 지금 정경두 국방장관과 송영무 전 국방장관은 피고발인 상태에서 입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입건이라고 합니다. 입건되어 있는 상태인데 바로 그날 어제 문재인 씨는 국군이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의 상징, 협력의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군이 적군과 화해하고 협력한다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적군이 항복을 했든지 용서를 빌든지, 적군이 항복하고 용서를 빌기는커녕 핵무장을 했는데 핵무장한, 그리고 대한민국 적화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군대하고 화해하고 협력한다면 그 군대는 반란군 아닐까요? 통일부가 그런 짓을 해도 문제가 있죠. 화해는 나쁜 사람하고 좋은 사람이 화해를 하려면 나쁜 사람이 개과천선을 한 뒤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군대를 적군과 화해하고 협력하는 군대라고 칭찬했어요. 칭찬.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북한이 오늘 이런 아주 위험한 도발을 한 것은 곧 재개될 트럼프 행정부와의 북핵 실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것인데, 글쎄요, 계산대로 될까요? 우선 아베 총리가 발끈했습니다. 이 배타지 경제 수역에 떨어진 것은 2017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안보 문제입니다. 일본에서 발칵하고 한국도 오늘 보니까 NSC로 소집해서 뭐 대책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문재인 남쪽 대통령의 전략적 계산은 김정은만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김정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 대한민국 군대의 안전을 포기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에서는 사드 배치를 추가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그리고 수도권 사람들이 핵미사일이 날아올 때 어디로 대피해야 하느냐 하는 핵민방위 훈련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남쪽으로 쏠 때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죽도록 벌거숭이로 내어놓는 5천만 국민을 핵폭탄 아래서 벌거숭이로 내어놓는, 이것은 자해행위가 아니라 이적행위죠.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씨는 지금 이적행위로 고발되어 있습니다. 이적행위. 아니, 대통령이 이적행위로 고발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적혐의 피고발인 신분이 되어 있는데, 또 이틀 전에는 이현주 국회의원 그리고 몇 사람의 변호인들이 문재인 씨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 이것은 자기 지지층을 격동시켜 가지고 검찰로 하여금 조국에 대한, 골수 레닌주의자 조국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즉 국가기관인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다중적 압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내란 선동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가 한쪽에서는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을 받았고 하나는 이적 혐의로 고발을 받았다. 이렇게 해도 다수 국민들이 지지율이 한 40%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게 2019년 10월 2일의 현재인데 내일부터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10월 3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북한에서 탈출한 북한 김정은 직속의 39호실, 주로 외화벌이를 하는 비밀기관인데, 거기서 간부로 일했던 리정호라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세미나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 무너뜨리려 하면 미국이 할 역할이 있다. 무너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북한이 원하는 대한민국 공산화 전략에 문재인 정권이 협조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이나 북한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러려면 미국이 나서서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것은 심리전을 통해서, 정보전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그동안에 남북 간에 있었던 비밀 거래라든지 이런 불법성을 미국이 폭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는 시간 문제다. 주한미군 철수한 다음에는 월남식으로 반드시 북한이 핵무기를 등에 업고 핵 위협을 가하면서 한국을 먹으려고 할 것이다. 그때 한국에서 일어날 일은 유혈 사태 또는 한국 사람들이 월남 사람들이 75년에 망한 다음에 배를 타고 망망대해로 나갔다가 상어밥이 되었던 보트 피플 신세가 될지 모른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북한 노동당 정권의 간부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했어요. 아마 워싱턴의 핵심 인사들도 이제 문재인 정권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경두 장관, 북미사일 관련 지소미아 통해, 지소미아라는 말은 이거 써서는 안 되는 말인데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입니다. 이 지소미아라고 하면은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일본에 정보 공유 요청했다는 이 기사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씨가 연설을 하기를 남북 군사 합의 맺어진 다음에 작년 9월 19일 이후에 단 한 건도 북한이 그것을 어기지 않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